이번에 우리가 암기해 볼 문장은 처음 시작이 이벤츄얼리, 결국,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벤츄얼리라는 말을 썼다. 그것은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죠. 이것은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풀이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문장을 직접 영어 문장을 작성하고 또 암기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이벤츄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벤츄얼리 다음에는 결국 이렇게 됐다. 마침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 결국이나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혹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 마침내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 안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벤츄얼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요한다. 일정한 기간이 그 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츄얼리 다음에 할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떤 가르침, 훈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서 배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떤 삶의 지표라든지 자신의 양심을 성장시키는데 바탕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유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 가령 그것이 그 상대가 자녀나 아니면 학생이나 후배 직원이나 이런 사람일 때 이것을 할 때 오른쪽으로 한 걸음 그리고 앞쪽으로 한 걸음 그렇게 가라. 이것이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그냥 정보 전달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납득해서 과연 그렇다. 그런 다음에 본인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른 자녀, 지시에 따른 학습자는 결과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직접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장의 결과를 이제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eventually, 결국 무엇 한 다음에 결국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한 겁니다. eventually 다음에 쉼표를 찍고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ventually 쉼표 our children 받아들이다 하는 것은 accept라는 단어가 있죠. accept 그러면은 받아들이다의 그 미래형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앞에다 써주면 will accep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정말 완전히 전부 다 좀 찜찜해하면서 조금만 이것이 아니고
덥석 혹은 아주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인다 했을 때 우리는 fully, 가득 차다 할 때 full에다가 li를 붙여서 fully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fully는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동사 앞에 온다. 대략 이런 위치, 그것을 기억해 두면 문장을 외운다든지 영어 작문을 한다든지 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것이다 하면은 will accept. 그런데 아주 듬뿍 전체를 해서 will fully accep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침내 쉼표, 우리의 아이들은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eventually 쉼표 our children will fully accept. 이 full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읍과 히읗과 요 사이의 발음인데 우리 한글에는 그런 발음 표기법이 없죠. 영어를 이미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풀이라고 써도 됩니다. 피읍으로. 그렇게 쓰면 오히려 발음이 안정적이고 철자를 쓰기는 쉽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 대 한국인으로서 이런 대화를,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어 발음, 원어 발음을 알아들으려면 그것은 원어민들의 사정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철자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암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머리는 어정쩡한 것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논리회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본다든지 또 모든 것을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대단히 그 피로도가 높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쉼표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랬는데 받아들인다. 이렇게 단어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것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받아들인다고 하면 무엇을?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영어 문법책을 보면 accept의 목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해서 받아들인다. 그럼 무엇을? 그것이 뒤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우리의 메시지들을, 메시지라는 것은 이미 거의 우리말화 되었죠. our message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messages.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흔히 메시지라고 하면 그것을 직접 하는 말, 목소리로서 전달하는 말, 그리고 문자로 써서 전하는 글, 이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평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정보를 혹은 어떤 의사를 담아서, 의사표시를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라는 것은 조금 과거로, 그러니까 최초 왜 메시지라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하면 글을 쓴 메모, 이메일, 요즘에는 휴대폰의 문자 알림, 이런 것들 아주 물질적인 눈으로 딱 보이는 그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와 같이 분명한 말이 아닌 것을 가리켰던 것이 가장 처음에 일반적인 말이나 글과 분리돼서
메시지라는 말을 썼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흔히 신의 메시지 혹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조금은 신호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직접 말을 할 수 없을 때 넌지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자녀 혹은 학습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번에 앞에서부터 보았던 이 용어들을 보면서 그 속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어떤 기조, 거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벤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든지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기간을 미리 예정하고 있다. 그것이 이벤츄리에 있는 것이고, 억셉트라는 것은 남이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집어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율성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옆에서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는, 역시 자율적인 어떤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틀에다 끼워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부하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은 학습자면 학습자, 우리의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 자녀면 자녀, 그들의 몫인 것이지요. 그들의 자율성은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한 것이지요. 마침내 쉼표, 우리의 아이들은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의 메시지들을. Eventually, 쉼표, our children will fully accept our messages.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그러면 되다는 become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쉼표, and, they,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become. 쉼표 and they will become.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들이 children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될 것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뜻이 전달이 안 되죠. 불충분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될 것이다 하는 무엇이를 보충해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충해 주는 말을 영어에서, 영어 문법에서 보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더 에센스, 영어 발음은 the essence 해야 될 텐데, 에센스 하면 스펠링이 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에센스 하십시오. 여러분은 에센스라는 말은 자주 들었을 겁니다. 무엇이라는 것이 더 에센스. 영어는 E 같은 A-I-E-O-U 같은 모음 앞에서는 더를 D로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철자니까 그냥 더라고 합시다. 이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바탕 혹은 정수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 정수는 그 사물의 아주 중심이 되는
골자 혹은 요점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후반부를 다시 해보면 쉼표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그 바탕이 우리가 에센스를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쉼표 and they will become the essence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에센스라는 바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바탕이 무엇의 바탕 이런 말이 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에센스 다음에 무엇의라고 해서 of를 써주고 그 뒤에 그들의 성격 이런 말이 옵니다. 그러면 the essence of their 캐릭터 이렇게 오면 되겠죠. 마침내 쉼표 우리의 아이들은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의 여기에서 앞에 they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볼 텐데 they will become the essence 이렇게 했는데 이때 they가 뭐냐 생각해 보자 그랬죠. 이 they가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 에센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곤란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에센스 바탕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의 메시지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명사 they라는 걸 써놓게 되면 그것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을 좀 스스로 해야 하겠습니다.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암기해 보기로 합시다. 마침내 쉼표 우리의 아이들은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eventually 쉼표 our children will fully accept 우리의 메시지들을 our messages 쉼표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쉼표 and they will become 그 바탕 the essence 그들의 성격의 of their character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마침내 쉼표 우리의 아이들은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의 메시지들을 쉼표 그리고 그들은 될 것이다. 그 바탕 그들의 성격의 eventually 쉼표 our children will fully accept our messages 쉼표 and they will become the essence of their character